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제 국가배상 문제입니다. 국가배상 중에서 이제 조금 뭐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했는데 볼게요. 우리가 국가배상법 2조가 어떤 게 국가배상법 2조입니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 돈을 물어주는 제도 아닙니까? 2조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그러면 2조에 국가배상 인정되려면 첫 번째가 공무원이 뭐 하다가 합니까?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손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런 요건이 다 구비가 되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물어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법령 위반이 돼야 돼. 여기 보십시오. 근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적법인 거잖아요. 적법. 그러면 이런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법령에 적합한 것이에요. 적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위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적법인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된다고 해서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죠. 법 제대로 지켰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해 입었다고 해서 이게 국가배상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 가볼게요.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 마치고 경비 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하는 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고요. 이 사람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하다가 이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건이 구비되면 국가배상 요건이 다 구비돼도 국가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중배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사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사격훈련장인데 A라는 경찰이 많은 다른 경찰들과 지금 사격훈련하는 중입니다. 근데 A라는 경찰이 사격장에서 부주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총알이 발사돼가지고 옆에 있던 B라는 경찰이 맞고 B가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리는 일이 터졌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B의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국가배상 아까 요건 보세요. 첫 번째가 B라는 사람은 A라는 경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A라는 경찰은 공무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 뭐 하다가 지금 사고 났습니까? 경찰이 사격훈련 그러면 사격훈련도 직무 수행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A라는 경찰은 부주의니까 고의는 없지만 과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니까 법령 위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경찰은 B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 그럼 B는 타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망한 것도 손해 맞잖아. 그리고 A라는 경찰의 행위와 B라는 경찰의 사망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국가배상 요건 다 구비돼. 그러니까 피해자인 경찰의 유가족들은 요건이 다 구비되니까 국가배상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B의 유가족들은요 국가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게 돼. 그럼 이걸 받는데 이런 요건이 구비됐다고 국가배상까지 또 받아버리면 하나의 사건인데 연금도 받고 국가배상도 또 받고 몇 번 받는 거다? 2번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건이 구비돼도 국가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건이 구비돼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야, 경찰. 여기 있는 사람. 누가?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아시겠죠? 이 사람들만 못 받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우리 남학생들 중에 군대를 현역 갔다 온 게 아니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갔다 온, 공익근무 요원은 여기서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은 게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간 사람도 군인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라 그 사람들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어, 이 얘기야. 그러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한 적, 경비교도든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배상이 제한되는 군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배상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국가배상 받을 수 있죠. 군인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어떤 처분인지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걸로 말고 다른 걸로 들을까요? 보세요. 여기 구청장이 A가 이제 노량진에서 뭐 하고 있냐면 단란주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단란주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야, 너 불법 영업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업 허가를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업허가 취소를 당한 날이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24일 날 당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취소를 당했는데 억울해. 근데 어쨌든 12월 24일 날 당했으니까 일단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게 만약에 내년 1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받은 법원이 이제 영업허가 취소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겠죠. 따져보니까 영업허가 취소가 뭐하냐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승소 판결했어요. 여러분 승소 판결했다는 말은 얘가 위법이라는 얘기잖아. 그 얘가 위법이고 승소했으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은 건 2월 24일. 그러면 이 사람은 승소 판결 받은 때부터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이때부터는 영업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두 달 동안은 영업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위법한 영업허가 취소 때문에 내가 2달이나 영업 못해서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 그러니까 2달 영업 못한 것은 위법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2달 동안 영업 못한 거 국가가 좀 물어줄래? 이렇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국가배상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를 때린 이 구청장은 어쨌든 맨 처음에 영업허가 취소를 때릴 때 영업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때렸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근데 결국은 잘못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영업허가 취소를 때린 이 구청장한테 너 과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 맨 처음에 이 사람은요 영업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때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고 너 과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어떠한 처분이 후에 영업허가 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잖아요. 취소됐죠? 할지라도 당해 처분이 곧바로 이 구청장한테 고의과실인 거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국가배상 받기는 어려울 걸 이 말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이런 겁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A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A가 입은 피해가 얼마냐면요. 만약에 1,000만 원의 피해를 1,000만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0만 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A는요. 당연히 요건이 구비되면 국가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그럼 요건이 구비되면 국가는 이 A한테 물어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 공무원에게 만약에 고의가 있어. 고의가 있으면요. 나머지 요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고 고의가 있다면 A는 공무원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고의가 있는 공무원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면 고의가 있는 공무원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다면 A가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무원에게 고의는 아니고 무슨 과실이다? 중과실이야. 중과실이어도 A는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밖에 없어. 경미한 과실밖에 없으면요. 그때는 A는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 공무원한테는 이때는 청구 못합니다. 여기다 직접.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무원에게 뭐와 뭐가 있다면 A는 공무원에게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고의와 뭐 중과실 때는. 근데 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밖에 없으면 A는 직접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에게 보세요. 조심하세요. 고의 중과실이 없어요. 없고 경미한 과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A는 공무원에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경미한 과실이면. 근데 청구해버린 거예요. 경미한 과실인데. 그런데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이 A한테 1,000만 원 있죠. 1,000만 원을 물어줬다고 합시다. 물어줘버렸어. 1,000만 원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공무원 있죠. 이 공무원은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은 자기가 물어줄 걸 물어준 겁니까?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준 겁니까? 아니 경미한 과실밖에 없다면 A는 직접 청구 못한다면서요. 근데 청구했는데 물어줘버렸잖아. 그럼 이 사람은요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은 물어줄 거 물어준 거다. 물을 필요 없는 거 물어준 거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 물어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이 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이 A는 공무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국가한테 청구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국가한테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경미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물어줬다면 물어줄 거 물어준 거다.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준 거다.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물어줄 걸 공무원이 물어준 거잖아. 그래서 공무원은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은 얘한테 돈을 물어줬다면 바로 국가한테 야 니네가 물어줄 걸
내가 먼저 물어줬다. 그러니까 너 돈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미한 과실밖에 없으면 국가가 물어줘야지 공무원이 물어준 게 아니라니까. 근데 공무원이 먼저 물어줬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주고 나서 국가한테 야, 네 건 네가 물을 거 내가 먼저 줬으니까 내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미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그러니까 국가가 얘한테 지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갚은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한테 구상권 내놔 이렇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답은 3번. 다시 한번 직접 손해배상한 경미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은요 물어줄 걸 물어준 거다.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준 거다.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준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고 나서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로 몇 문제를 좀 더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짱봐.